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을 보면 시장이 완전히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심상치 않죠. 폭풍 전약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지금 중동의 송유관이 드론 공격을 받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지면서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 자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황급히 짐을 싸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요. 암호화폐 시장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파코인이라는 정체불명의 밈코인에 빚을 내서 베팅하다가 무려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아,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한쪽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을 우려하면서 자본이 철수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장난감 같은 코인에 수천억 원의 레버리지가 터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기이한 시장의 양극화.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26년 4월 9일 목요일 현재 팽팽한 긴장감과 혼조세가 뒤엉킨 암호화폐 시장의 이면을 오늘 다룰 소스들을 통해 끝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여러 데이터와 기사들을 관통하는 아주 흥미로운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보면 거시경제의 압박, 그리고 규제 당국의 융단 폭격, 또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청산,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겉보기엔 완전 악재투성이죠. 하지만 이 소스들의 행간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지금 시장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 이동을 앞두고 새로운 룰을 세팅하는 극심한 과도기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기초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시장의 데이터 브리핑부터 시작해보죠. 네,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토큰포스트 마켓 자료를 보면 현재 비트코인, 즉 BTC는 전날 대비 0.99% 하락한 71,0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H 역시 2.87% 하락하면서 2,181달러를 기록 중이죠.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졌네요. 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4,137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차트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알트코인 낙폭이 훨씬 크죠, 지금. 맞습니다. XLP는 3.45%, BNB는 2.23%, SOL은 2.78% 하락하는 등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즉 도미넌스는 오히려 전날보다 증가해서 58.88%를 기록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랐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 전형적인 폭통 전야의 대피소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트코인이라는 야외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크고 튼튼한 텐트 안으로 앞다투어 스며들고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위험 회피 현상입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일 때 가장 먼저 던지는 것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이거든요. 일단 제일 위험한 것부터 팔고 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금을 법정화폐로 완전히 빼기 전에 일단 비교적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생태계 내부의 이동이 아니라 생태계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대한 기관 자금의 흐름입니다. 기관 자금 흐름이요? 네, 4월 8일 하루 동안 미국 현물 BTC ETF에서 총 1억 2,5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와, 1억 2,500만 달러요? 그동안 기관 자금의 든든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던 ETF에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큰 돈이 빠져나간 건데 저는 이게 단순히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그 파이프라인 밖의 세상,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핵심이죠. 현재 이란 매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언급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송유관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의 드론 공격이 어떻게 내 지갑 속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지 그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중동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왜 내 비트코인 ETF가 유출되느냐고 묻거든요. 그 인과관계의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요? 물가 상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우디의 송유관이 공격받고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으면 가장 먼저 국제 유가가 요동치게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 운송비와 생산비가 치솟고 이는 곧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죠. 아, 물가가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은 올해 금리가 인하되면서 자산 시장에 돈이 풀릴 것을 한껏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고금리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공포가 덮친 거군요. 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굳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확 줄어듭니다. 안전한 국채만 사도 이자를 두둑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을 빼서 현금화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1억 2,500만 달러의 유출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기계적으로 만들어낸 자본의 썰물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구조적인 자금 이탈인 거죠. 결국 거시경제의 폭풍우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앞마당까지 덮친 셈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숨통을 조이는 게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만이 아니더라고요. 규제 당국의 움직임도 아주 매섭죠. 네, 오늘 다룰 소스들을 보면 미국 규제 당국이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이 사방에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안감이 시장의 외부 환경이라면 규제는 우리가 달리는 도로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문제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미국 CFTC, 즉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칼시라는 예측시장 운영업체의 베팅을 단속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당국의 논리가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느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예측시장을 단순한 도박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연방 규제를 받는 금융 파생 상품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당국이 시장의 속도 제한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로 자체 성격을 바꿔버리려는 것 아닙니까? 예측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측시장은 대중의 집단지성과 자본이 결합해서 미래 사건의 확률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문제는 이 시장에 유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군요. 네, 당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수백억 달러의 돈이 오가면서 특정 정치적 사건이나 경제 지표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이게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월스트리트의 파생상품 시장과 다를 바가 없는데 정작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는 쏙 빠져있는 셈이 됩니다. 아, 그래서 CFTC가 이걸 아예 금융 파생 상품으로 못 박아버리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순간 이 플랫폼들은 극도로 엄격한 자본 건전성 요건이나 투명성 의무,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룰을 강제로 이식하겠다는 강력한 통제 선언인 셈이죠. 룰을 따르지 않으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네요. 그런데 규제의 칼날이 예측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갑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암호화폐 생태계의 가장 깊숙한 인프라까지 향하고 있어요. 네, 지갑 규제 법안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미국 하원에서는 5천 유로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개인이 개인 보관 지갑, 즉 셀프 커스터드 지갑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규정과 대미 제재 준수 의무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특히 오늘 소스에 포함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글로벌 정세의 급변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일부 나토 동맹국 주둔 미군의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말입니다. 동맹의 틀이 흔들리고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이런 격변기에 미국 당국이 굳이 스테이블 코인과 개인 지갑에 고삐를 이렇게 강하게 쥐려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표면적으로는 옥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거대한 권력의 이동과 인프라의 합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아르테미스 데이터를 보면 폴리곤 온체인상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만 이미 3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만 봐도 엄청나네요. 네, 더 결정적인 것은 체인알리시스의 전망입니다.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연간 거래량이 2035년까지 무려 1,5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1,500조 달러요.
그 정도면 기존 은행들의 국경 간 송금망인 스위프트 네트워크 전체를 위협하거나 아예 대체할 수도 있는 폭발적인 규모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1,500조 달러가 이동하는 새로운 글로벌 결제 고속도로가 지금 깔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정학적 동맹이 흔들리고 거시 경제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산을 보호하고 이동시키기 위해 국경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려들거든요. 아, 위기가 올수록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폭발하는 거군요. 그렇죠. 국가 입장에서 화폐의 통제권은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자금 세탁 방지를 강화하고 개인이 스스로 보관하는 지갑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은 이 1,500조 달러짜리 거대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와 CCTV를 모두 미국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당장 우리 같은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매서운 규제 한파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이건 무허가 뒷골목 거래를 근절하고 기관들의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합법적인 1,500조 달러 규모의 8차선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란 거네요. 정확합니다. 제도권 편입의 양날의 검이죠. 자, 이렇게 거시적인 공포가 짓누르고 규제 당국이 룰을 재편하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미친 듯이 빚을 내서 불나방처럼 뛰어든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오늘의 가장 다이나믹한 반전 포인트죠. 레버리지 청산 시장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장의 탐욕과 공포가 숫자 하나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청산 데이터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청산 수치를 보면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펀더멘털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아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수준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무려 8억 3,330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로 약 1조 2,176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하루 만에 1조 원이 넘게 날아간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전체 청산 물량 중 가격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의 비중이 60.91%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룬 것처럼 중동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기관들은 ETF에서 1억 달러씩 돈을 빼는 상황인데도 시장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은 어차피 가격은 오를 거야 라며 막대한 빚을 내서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거시경제의 경고등이 시뻘겋게 켜졌는데도 시장이 낙관론에 흠뻑 취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거래소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바이낸스에서 4억 3천만 달러로 전체의 49.57%가 터져나갔고요. 절반 가까이가 바이낸스에서 터졌군요. 네, 그리고 바이비트에서 1억 5,900만 달러, OKX에서 9,643만 달러가 청산되었습니다. 암호화폐의 파생상품은 담보금 비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거래소의 청산 엔진이 자비 없이 강제로 매도를 집행하는 구조거든요. 아주 기계적으로 팔아치워버리죠. 맞습니다.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다는 것은 곧 시장에 매도 폭탄이 기계적으로 쏟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매도 물량에 다시 가격을 짓눌러서 그 아래에서 버티던 바른 투자자들의 포지션까지 연쇄적으로 터트리는 끔찍한 도미노 현상, 즉 청산 블러드베스가 발생한 겁니다. 정말 피바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던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집계기관들의 데이터가 여러 시간대와 종목을 겹쳐서 포착한 거대한 수치들을 보면 비트코인 관련 포지션에서 약 8억 2,650만 달러가 청산되었고 이더리움에서도 5억 8,450만 달러라는 엄청난 청산 규모가 소스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수치가 겹쳐서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엄청난 규모죠. 네, 시장을 주도하는 메이저 코인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썰려 나가는 와중에 그 대표적인 밈코인인 도지코인은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산의 피바람을 피해갔어요. 도지코인이 살아남은 것도 신기하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파르트 코인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비주류 토큰에서 무려 5억 3,080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메인 카지노 테이블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쥔 큰 손들이 거시경제의 폭풍에 쓸려 나가고 있는데 저 구석에 있는 장난감 룰렛 테이블에서 5억 달러짜리 폭탄이 터진 셈 아닙니까? 대체 시장 심리가 얼마나 극단적인 투기장으로 변질된 건가요? 이 파토코인 사태야말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구조의 가장 취약한 민낯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메이저 자산은 거시경제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밈코인은 순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광기에 의해 굴러가거든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이런 비주류 토큰에서 천문학적인 액시가 터진 건가요?
그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흥미롭게도 오늘 소스에 포함된 바이낸스의 정책 변경 뉴스가 그 퍼즐을 딱 맞춰줍니다. 바이낸스가 최근에 BTC USDT와 BTC USDC 무기한 선물의 최소 주문 가치를 기존 100달러 단위에서 50달러 단위로 절반이나 낮췄다는 뉴스가 있었죠. 저는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최소 주문 금액을 낮췄으니 소액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반대인가 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최소 주문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은 파생상품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죠. 주머니에 50달러밖에 없는 소액 투자자도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라는 위험한 카지노에 쉽게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50달러로 안전한 투자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땡기겠죠. 맞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든 인생 역전을 노리는 이들은 50배, 100배의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끌어다 씁니다. 50달러에 100배 레버리지를 걸면 5,000달러어치 포지션을 쥐게 되죠. 와, 50달러가 순식간에 5,000달러가 되네요. 네, 이런 수십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고배울 레버리지로 무장한 채 파토코인 같은 밈코인에 몰려든 결과가 바로 이 5억 달러짜리 청산폭탄으로 나타난 겁니다. 진입장벽 완화가 오히려 시장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투기의 뇌관을 제공한 셈이죠. 돈의 액수가 작아졌다고 위험이 작아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던지는 작은 불씨들이 모여서 거대한 화약고를 터트린 격이군요. 가격이 단 1%만 반대로 움직여도 담보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장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냐 떨어졌냐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있는 레버리지 비율과 투기적 거래량의 변화를 체크하는 게 찐 투자자들의 진짜 관전 포인트라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시각입니다. 시장을 분석할 때는 항상 표면의 가격보다 그 밑바탕을 지탱하는 레버리지의 질을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거시경제 때문에 하락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꼬마에 있던 과도한 투기 포지션들이 강제로 청산되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아주 잔인한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깊고 복잡한 소스들의 맥락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라는 묵직한 거시경제 불안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기관들은 몸을 사리며 현물 ETF에서 1억 달러 이상을 빼냈죠. 네, 거시적인 압박이 상당합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예측 시장을 파생 상품으로 묶고 스테이블 코인과 개인 지갑에 자금 세탁 방지 촉세를 채우며 1,500조 달러짜리 미래 금융 고속도로에 통제권을 주기 위해 거침없이 룰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파트코인 같은 비주류 토큰에 수억 달러의 빚을 내서 베팅하다가 8억 달러가 넘는 연쇄 청산을 맞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극단적인 투기적 야생성이 여전히 팔떡이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2026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제도권 금융의 질서와 통제할 수 없는 야생의 투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역사적인 과도기죠. 오늘 다룬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차트를 보며 사고 파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결국 당국의 촘촘한 규제와 기관 자본의 지배를 받는 거대하고 통제된 글로벌 금융망으로 온전히 진화하게 될까요? 아니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밈코인에 수억 달러가 몰리는 저 통제 불능의 투기적 야생성을 끝끝내 간직한 채 영원한 변동성의 바다로 남게 될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우리가 다음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나의 자산이 이 두 개의 세계 중 어느 쪽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